네, 수요일 오후자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피로감과 어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다소 모색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별주들의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속에 오늘 강세권에서의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오늘도 유독 빨간불을 켜면서 견조하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내주고 있고요. 과연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시장 막판 주주의 세계로 여러분의 오후장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제 딱 2200선을 터치를 하고 고점을 확인을 했고 그때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더니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을 쭉 지켜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한 소감은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일단 심플하게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국장도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무너지지도 그렇다고 크게 올라갈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코스피는 대략 한 2000에서 2200선 저는 8월 중순까지는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숫자별로 확실하게 나오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 혹은 이런 관련 모멘텀이 있는 IT 소부장이나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5G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로 하나하나 오후장에 대한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요즘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증시 강세장에서 과연 우리가 후광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지금 원달러 환율부터 위안화 흐름과 이제 연동이 되면서 그래도 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장은 중국 증시만큼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다시 이제 중국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막 철강주도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네. 아, 중국 증시에 또 후광을 같이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죠. 물렸다. 물렸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중국 증시가 강한 걸 봤을 때 아직도 중국 증시 그 흐름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물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 날 딱 이 자리에 나와서 물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한알령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일단 금요일 날 다시 올라올 때 털었습니다. 터셨어요? 네, 산자리 그 자리에서 좀 털긴 털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털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물렸습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화장품 관련주 아침에 돌아가면서 또 VI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흐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또 최근에 6월 30일자 전후해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경제 재개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추세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따라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섹터별로 보면 확실하게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구분 지어볼까요? 꼭 그러면 화장품에 물리시는군요. 화장품하고 저하고 좀 궁합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만큼 화장품은 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크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문 투자자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때 배웠잖아요. 오르는 날 따라잡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왜 오늘 또 따라잡으셨어요? 한 2% 정도에 따라잡아서 한 5, 6% 가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매매 쉽지 않네요. 매매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물려 있지만 여타 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게임즈라든지 콘텐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먹었습니다. 엔터 따라가서 세잖아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센 것 같고 오늘도 보면 CJ ENM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무거운 CJENM. 그렇죠. 그 네. 무거운.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 이런 그 기획사 SM이라든지 그리고 JIP 엔터, 뭐 YG 엔터 이런 네. 친구들도 최근에 끼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좀 길게 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화장품은 아직은 변동성이 큰데 엔터나 컨텐츠 쪽은 게임까지도는 네.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화장품보다는 지금 그쪽에 더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좀 거예요? 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틀린 것 같아요. 화장품은 하루의 변동성이 하루에 10% 20%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완전히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쪽이나 뭐 미디어 그리고 기획사 뭐 이런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펀더멘털적인 힘이 있는 친구들이다 말씀드리고, 게임은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나타나게 보면 NC소프트 못 사신 분들이 지금 컴투스 사고 있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신작 모멘텀 찾는 가운데 웹젠을 최근에 많이 사고 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뭐 NC소프트라든지 웹젠 혹은 컴투스 못 잡으신 분들이 자 그럼 그 다음 차례가 어디 있어? 신작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 계속 새로운 종목들을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오늘 물리셨어요? 오늘 사서 물렸는데요. 금요일날 들어간 건 또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져가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면서 거죠. 지금 알아오신 거잖아요. 데일리로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매매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맞아요. 장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엇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간불 나오면 가슴 뜨거워지면서 그렇죠. 따라가고 싶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소위 말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네. 빨간불 나와서 따라갔을 때 후회했다. 오늘도 네. 똑같은 후회, 똑같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또 반성을 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같이 정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화장품은 확실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빠진 날 들어가는 것이지 오르는 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아직은 화장품주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엔터와 컨텐츠 게임을 중심으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매매가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겠네요.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저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수익 자체를 좀 더 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불타기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2% 정도 물렸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이라든지 모레 또 한 번씩 모멘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올라오게 되면 또 팔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작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증시의 초급등과 함께 그 후광을 볼 수 있는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엔터와 컨텐츠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덜 오른 쪽을 봐야 돼. 왜냐면 뭐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날아가는 거 보면 쫓아가기 너무 이제 그렇죠. 부담스럽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저점 대비 막 어느 정도 올라온 거 보면 아 여기서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것 같아요. 즉 포스코 같은 모르는 종목들,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가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는 일단은 후자라고 봅니다. 가고 네.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매일 올라가진 않거든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같이 뭐 10%씩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럼 꼭 저처럼 후회해요. 뭐 빨간불 세게 나올 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네. 1, 2% 정도 빠질 때 그럴 때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흐름이 저는 최소한 한 7, 8월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쪽도 이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담을 수 있는 중국 네. 소비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습니다. 컨텐츠 관련주 앞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이적인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요. 거의 뭐 항상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죠. 한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 박스권에서 지난 한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8만 5천 원 박스권을 지난주에 드디어 돌파했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18년 3분기 이후에 근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컨텐츠 넷플릭스양 장기 공급 계약 나와서 뭐 텐트폴 드라마의 뭐 흥행 뭐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적인 체력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요.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시청률이 안 나와도 괜찮다. 그 전에 더킹 영어로 군주도 시원하게 해도 네. 괜찮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업다는 펀더멘털 개선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사이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중국 관련. 그래서 중국 이렇게 풀리게 된다면 가장 업사이드, 베타가 클 수 있는 친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포스코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서 미국 쪽에서 뭐 반도체 네. 면제에 대한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중국 쪽에서 후광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쪽은 아직은이라는 점점점을 이야기해 주셨고, 역시나 컨텐츠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국 소비주도 어떻게 그 물린 거 대응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국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같이 대응을 해 나가자. 계속해서 이제 흐름 타고 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통적으로 다 컨텐츠, 엔터 그리고 게임 쪽을 다 좋게 보고 계신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자, 여기에서 또 오늘 튀는 업종군이죠. 5G입니다. 5G를 계속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최근에 이제 5G에 대해서 바꿨죠. 긍정적으로 선회를 하시고 나서 오이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딱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또 오늘 수급도 좋습니다. 그리고 5G가 네. 최근에 강한데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큼 5G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전문가도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숫자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자. 그리고 미국 쪽이 열리는데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난주에 오이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삼성 쪽 벤더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네. 오히려 오이솔루션을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보시면요. 오이솔루션도 올라오지만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삼성 쪽 주요 벤더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올라옵니다. 삼성 자, 쪽이 세네요. 삼성 쪽 벤더예요. 무조건 그쪽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미국장에서 노키아 같은 경우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버라이즌 쪽에 대략 마켓 쉐어를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삼성이 채워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노키아가 빠진 자리를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해외 쪽 진출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삼성 쪽 주요 벤더고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RFHIC 이런 친구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끼가 있고 강한 종목들이고 저는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5G가 그전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키 맞추기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면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삼성 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종목도 오른 거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미국과 삼성 쪽의 모멘텀으로 가장 끼 있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 가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냐 아니면 좀 덜 오른 쪽에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래도 대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포인트를 어디에 잡았냐는데 결국엔 삼성과 미국의 포인트라면 지금도 그러면 가장 끼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린 게 오이솔루션 말씀드리면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도 사야 된다. 콜 돌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지금 12% 올라갑니다.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7월 23일을 좀 네. 주목해 보십시오. 7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파수 경매 까지 확실하게 모멘텀 플레이 자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7월 말에서 이제 또 8월 초 넘어가게 되면 2분기 실적인데요. 실적 때문에 흔들리면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적신이 또 지나가게 되고 실적이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안 좋을 건 다 누구나 다 안다라는 알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말에 주파수 경매, 8월 초 중순까지는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낮아진 눈높이를 좀 비트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버라이즌에 이어서 뭐 AT&T라든지 이런 쪽 같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매매가 됐든 아니면 한 달 이상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중기 투자가 됐든 한번 지켜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고 그 근데 12% 급등인데. 대표적인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전 현 시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쉬어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최근에 퐁당퐁당이잖아요.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질 때 대장주 잘 서치해 놓으셨다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근데 이통 3사의 5G 불법 보조금 과징금 얘기가 나옵니까? 5G 불법 보조금 같은 경우에 통신 3사인 거죠. 그러니까요. 통신 3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멘텀은 미국 쪽 그리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쪽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결은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국내 통신 3사 투자한다더니 언제 투자하나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쪽. 그렇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끼 있는 종목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해서 삼성양 그리고 미국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 오늘은 급등해서 좀 손이 안 나갈 수 있을지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좀 7월 말에 주파수 경매 그 이후엔 또 실적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5G는 주도 업종으로서 끌고 갈만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현 시점에 말 그대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네. IT 소부장, 2차 전지, 그리고 5G, 그리고 중국 소비주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뭘 잡아야 될 것지 모르고 있으면 각 섹터의 주도 대표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이스테크고 중국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IT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됐어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에코프로 BM이고요.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IT 소부장 제가
오늘 공략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소부장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종목 픽으로 살펴보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굵직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실시간 특징주와 함께 지금 네.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그럼 포트 재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사실 시장을 보면 저는 어제부터 느꼈는데 끝까지 카카오가 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도주로서 이 언택트들이 그 힘은 갖고 있고 아직은 삼성은 아니다라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좋다고 했던 주도 업종 안에서 쉬어간 쪽이 있어요.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맞아요. 이쪽. 이쪽이 그러면 지금이 매수할 때인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선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20선이 지금 무너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과 더불어서 미묘한 기류 변화 이런 부분 자체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20선 깨졌다고 무조건 사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선이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쪽은 더 많이 쉬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본 쪽 지금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네. 나오는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 SK 바이오팜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나오고 나서 사자. 지금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관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쉰다고 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가 쉬어간 담아볼까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 바이오팜 변수가 신경 쓰인다는 그렇죠. 거네요. 당장 살 때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적인 테마 확실히 지수가 갇혀 있으니까 오늘 보면 우선주 또 네, 우선주. 급등하죠.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한 종목들이 키오스크. 막 움직이고 지하 고속도로 관련주 네. 특수건설이 어제 시간 외에서 시간 다 외에서 움직였다. 네, 오늘은 맞아요. 동신건설만 좀 오르고 다른 건 다 빠졌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테마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와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끼 있는 종목 오늘 있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없습니다. 일단 이런 테마 쪽은 사실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오늘 보시면 우선주 동반 급등, 그리고 지하 고속도로 관련주 급등, 그리고 뭐 이런 그 화폐 개혁 관련 뭐 이런 관련주들 급등.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봤더니 화폐 개혁 관련주 중에서 청구컵넷은 경영권 매각 관련 이슈가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종목들이 다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 3일 넘게 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네. 수소차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에서는 그냥 올라갈 때 파는 영역이지 신규로 따라 들어갈 영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이제 좀 주목해 볼 포인트 자체는 IT 소부장, IT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IT 쪽을 보면 오늘 코리아 서키트 강하고 네. 아모텍이 또 강하고 네, 지금 맞아요. 소부장 얘기하셨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솔믹스도 최근에 계속 들쑥날쑥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볼만한 쪽은 IT 소부장 쪽이다.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모멘텀도 있고요. 일정 네. 매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그 주도 흐름 내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소재, EUV 관련주만 강했다면 뭐 장비라든지 부품단이라든지 올라오는 가운데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그때 원익QNC라든지 네. 같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모멘텀이 있죠. 네. 정부에서 소부장 2.0 종합 대책에 관해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정 매매 자체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지어서 짧게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쪽을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갇혀 있고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장 속에서는 딱 전략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 투 트랙으로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적별로 확실하게 지금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접근하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줄세우기 흐름 속에서 일정 매매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그 배터리 회동이 있었죠. 그리고 내일은 소부장 관련 2.6 종합 대책 발표가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월 중순경에는 이런 그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딱딱 있고요. 그리고 네. 7월 말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주파수 경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의 대장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딜 관련한 종목 그러면은 네. 실적 나오는 쪽 그리고 지금 소부장 관련한 쪽 네. 그리고 주파수 경매는 5G 쪽은 네. 이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오늘도 종목픽으로 압축을 해오셨다고요. 사실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오늘 장 공략주잖아요. 오늘 당장 사서 이제 내일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종목을 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아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소부장 관련 대장주예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죠. EUV 소재 국산화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는 PC라든지 서버 쪽 램프업 자체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소재단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게 된다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좀 쉬어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트레이딩 자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IT 소부장 국산화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치고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 이제 그대로 쉬고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박스권입니다. 한번 차트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박스권 트레이딩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보시면요. 기존의 박스권 상당히 3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 딱 3만 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절 라인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손절 저점 자체가 2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낮춰놓게 되면 기존에 현재 13선 즉 21선까지 만약에 추세 하향이 나타나게 되는 가격권이 26,000원 선 손절 가격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단기로서 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물린다 손 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도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IT 소부장 관련해서 내일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3시 반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뭐 이런 그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텔플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해 주셨던 테크윙도 그렇고 IT 쪽에 촉이 요즘 좋으시니까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필 동진세미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우넷 박창윤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